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낙마 시계추도 빨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종합하면 추미애가 머지않아 잘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추미애는 지난 1월 취임 이후 불과 10여 개월 만에 4차례나 인사 칼날을 휘둘러서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을 다 잘라내고 추미애, 이성윤 라인으로 핵심 요직을 교체해서 검찰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검찰 인사를 명분으로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및 하명 수사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신라젠 수사,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의혹 등 여권 핵심부 개입설이 나돌았던 사건 수사팀을 해체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애완견 검사들로 채워서 청와대로 향하는 수사를 원천 봉쇄해버렸습니다. 온몸을 던져서 권력 방탄 수사를 하는 충성심을 보인 덕택에 노무현 탄핵, 드루킹 사건을 저지른 주홍글 씨를 일정 부분 지우고 문과들의 지지도 상당히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밉상이 된 추미애의 거친 입, 돈키호테식 행태가 정권에 적잖은 부담이 되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가 아들 황제 휴가 문제로 궁지에 몰리자 뜬금없이 권력기관 개혁회의라는 것을 열어서 추미애와 함께 입장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해 추미애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야권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까지 힘을 얻어가던 추미애 경질설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를 읽은 국방부, 권익위 등 정부 관련 부처가 추미애 지키기에 총동원되었습니다. 추미애로부터 승진, 영전의 은덕을 입은 친문 딸랑이 검사들은 누가 보더라도 군무이탈, 청탁 외압 의혹이 짙은 추미애 아들 사건을 안면 몰수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추미애는 아들 문제를 일단 매듭 지은 뒤 윤석열 장모 사건을 고리로 가족털이 수사를 통해서 윤 총장 낙마를 겨냥한 최후 공세를 편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을 완벽하게 몰아내서 레임덕 국면에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후안의 불씨를 없애겠다는 것이죠. 동시에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야당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회가 11월 중 공수처장을 추천함으로써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것으로 검찰개혁의 대미를 장식한 뒤 추미애는 본격적인 서울시장 경선에 뛰어든다는 큰 그림을 그렸다는 관측입니다. 그런데 꽁꽁 묻어두었던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수면 위로 급부상하면서 여권 핵심부와 추미애가 그렸던 그림이 엉망이 되었다는 것이 정치권 소식통들의 관측입니다. 당초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추미애가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 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하면서 대충 임원진을 구속 처리하는 선에서 끝내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신라젠 수사처럼 라임 사건은 대주주이자 돈줄, 즉 전주인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과 임원진을, 그리고 옵티머스는 정치권 고위층과 끈이 닿아 있는 이혁진을 미국으로 내보내고 김재현 전 대표 등을 사법 처리하는 선에서 매듭 짓는다는 전략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이성윤 지검이 관할하는 중앙지검으로 가져와서 적당히 뭉개면서 시간을 끄는 동안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방안을 강구하면 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윤과 예안된 검사들이 정관계 로비리스트를 입수하고 뇌물 제공 진술 등 결정적인 증거와 진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패싱을 한 것입니다.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범죄를 비호하고 은폐, 조작, 축소 수사를 한 셈이죠. 그런데 청와대와 여당 국회의원, 민주당, 기재부, 국세청 등 정관계 로비 대상 인사 20여 명이 적힌 옵티머스 내부 문건이 언론에 흘러나와 SBS가 특종 보도했습니다. 거기다가 라임 자산 운영의 실질적 오너인 김봉현이 법정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자신의 대로비스트로 활약해온 이강세 전 광주 MBC 사장을 통해서 수석 재직 당시 5천만 원의 로비 자금을 건넸다고 폭탄 증언을 터뜨렸습니다. 물론 강 전 수석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 없지 않습니까? 뒤늦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윤 총장도 대검 간부를 통해서 이성윤 중앙지검에 금융사기뿐만 아니라 로비설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추미애 압력에 밀려서 길을 펴지 못하던 윤 총장이 모처럼 반격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지금 언론이 불을 켜고 취재에 나선 데다 야당도 진행 중인 국감을 통해서 바짝 공세의 고삐를 죄할 것으로 보여서 적당히 덮고 가기는 이미 늦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옵티머스 사건은 미국으로 도피한 이혁진의 한양대 동문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외에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대표까지 연루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옵티머스 고문이었던 최동욱 전 검찰총장으로부터 경기 광주 봉현 물류단지 관련 로비를 받았고 이 대표도 지난 선거 때 도움을 받았다는 소문입니다. 물론 이 지사나 이 대표는 사실 무근이라고 펄쩍 뛰고 있습니다. 라임 사건도 강기정 전 수석 그리고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포함해서 여러 명의 전현직 의원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등 친문 핵심들의 연루설이 파다했던 신라젠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을 끌어들인 검언 유착 사건 조작을 통해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는 초점 흐리기를 해서 덮고 넘어갔는데요.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진 라임 옵티머스 건은 대형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내 친 윤석열 성향의 강골검사, 맹견 검사들이 추미애와 결탁한 이성윤과 검찰 신주리로 구성한 호남 인맥들의 검찰 죽이기에 맞서서 수사 정보를 리크, 그러니까 슬쩍 흘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만큼 윤석열 총장도 충분히 명분이 있는 정관계 로비 수사에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당력을 쏟아서 이 호재를 살려가느냐에 따라 정권이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는 폭발성이 큰 초대형 게이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다 보면 사건을 은폐 축소한 이성윤, 나아가 추미애도 칼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추미애가 아들 황제 휴가 의혹 사건에서 간신히 도망을 쳤지만 더 큰 악재, 장애물을 만난 셈입니다.
아들 사건에 이어서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휘말릴 경우 정치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도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서는 손을 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검찰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도 울산 사건처럼 청와대 핵심부와 관련된 사건도 아닌데다 친문 실세들의 비리 의혹까지 무리해서 방패 막이 노릇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할 만큼 했고 서울시장 도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은 일로 유탄을 맞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핵심이사는 문 대통령도 추미애를 포함해서 개각 시기와 폭을 고심하고 있으며 청와대 인사 라인에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내부적인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추미애는 내년 봄 서울시장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물러나더라도 경질하는 형식이 아닌 자진 사퇴하는 모양새를 갖춰서 나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국감 종료 이후나 12월 초 예산안 처리 직후 등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추미애의 경우 공수처법 처리도 거치 결정에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느 경우든 추미애가 올 연말 안에 물러날 것이라는 게 여권 내 일치된 시각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파장과 수사 속도에 따라서 추미애의 낙마 시기가 훨씬 빨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홍남기 부총리가 자신이 뿌려놓은 임대차 3법의 직격탄을 맞아서 전세 난민이 된 것처럼 추미애도 자신이 심어놓은 애완견 검찰의 칼날을 맞고 쓰러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예감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